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 TV 이 작가입니다. 잘못된 공부 보상,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예전에 함께 수업을 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부탁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 학년보다 한 1년 정도 좀 늦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운 단계부터 진행을 했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 보니까 아이가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잘 따라오고 척척척척 문제들을 해결해 내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해 나가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제 학년 수준도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다른 제 학년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해볼까 해서 조금 이제 단계를 올리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아이 역시 잘 따라오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또한 발표하고 글 써 나가는 게 재미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또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제가 뭐 그동안의 어떤 수업 분위기들, 아이가 열심히 해 나가는 모습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 나가고 있고 잘 따라오고 있다. 하니까 어머니께서도 자신이 보기에도 노트를 들여다보거나 발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바라봤을 때 뭐 힘들어 한다고 해도 잘해 나가고 있음을 또 보게 되고 거기에 또 만족감을 느낀다. 이 말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조금 더 설득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다시 열심히 학원을 다니겠다고 그 대답을 받아냈다면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전화가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식집, 예, 간식을 사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이제 보상을 제시하고서 이제 열심히 다니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또다시 또 어머니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역시나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게 자꾸만 되풀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찌 보면은 보상이 가져다 준 어떤 역효과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잘해 나가기 위해서 보상이라는 거를 주죠. 게임 시간을 더 해준다거나, 뭐 맛있는 간식을 사준다거나, 혹은 뭐 좋아하는 거 사고 싶은 것들을 또 사준다거나 이런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수학 문제집 몇 장이라도 더 풀겠지, 학원 더 열심히 다니겠지 하면서 그렇게 보상을 주는데요. 실제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엄마가 이 수업 끝나면은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어요. 라든가 뭐 좋아하는 레고 사주기로 했어요. 라든가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뜻대로 정말 아이가 열심히 공부한다면이야 좋지만, 아이의 어떤 발전을 가져다 준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 사례가 해당이 되겠죠. 보상을 아이를 꿰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더니 아이는 이제 또 머리를 써서 이러면은 되겠네 해서 더 이제 머리를 써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와 협상을 해 나가는 거죠. 학원 안 다니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주네.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번에 학원 안 다니겠다고 하면은 엄마가 무엇을 사줄까? 무엇을 해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엄마를, 이제 부모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께에 넘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상이라는 건요, 아이에게 쉬운 것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즉각적인 보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숙제를 했을 때 이것 해줄게 라든가, 학원에 갔을 때 이것 해줄게, 떼 쓰지 않았을 때 이것 해줄게, 이런 보상들은 위험하다,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칫하다가 잘못된 버릇만 키우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상이라는 게 그냥 어떤 선물로서 주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으로써 어떤 자신이 할 것들을 계획하고 잘 실천해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의 역할로서 이 보상이 자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즉각적으로 당장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은 노력이 더해졌을 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을 때, 정말 여러 가정들이 더해져 가지고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그때 좀 적절한 보상을 제시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로서의 어떤 역할로서 이 보상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더하기, 뭔가를 주는 그 보상뿐만이 아니라 빼기, 이 벌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적절한 기대에 행동하지 못했을 때 아이에게 어떤 책임감이라는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주면 이거 사줄게가 아니라 너가 이것을 해 나가지 못했을 때 엄마는 이것을 줄 수 없어. 이런 식의 책임성을 좀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사례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자꾸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통화를 하고 했더니 아이가 불이 나게 이제 달려오는 거죠. 달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불이 나게 달려오고,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어머니께서 이제 적절한 빼기 벌을 준 거예요. 너 열심히 안 하면은 스마트폰 압수다라는.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도 요즘 친구들이 뭐 스마트폰 게임하는 것 굉장히 좋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꾸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친구였었는데 갑자기 수업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열심히 듣고 선생님 이야기에 집중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해서 물어봤더니 그동안의 어떤 수업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과 나눈 끝에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그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예, 그 재미가 그동안의 자기의 어떤 생활의 어떤 재미를 빼앗긴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을 때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수업 태도가 달라졌던 것이죠. 문제집 풀었을 때 무엇을 줄게? 학원 다녔을 때 무엇을 줄게가 아니라 너가 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 나가지 못했을 때 아이들에게 빼기 벌을 활용하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 어쩌면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상을 받고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또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태도에 있어서도 티가 납니다. 어떨까요? 마이쮸를 보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엄마는 내가 이 학원을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쮸라는 보상을 줬는데 선생님은 왜 마이쮸 안 줘요?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여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보상으로 길들여진 아이는 자꾸 무언가를 바라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만 공부를 해 나가게 되고 그것이 없었을 때는 결국 안 하고 포기하고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한 공부인지 그게 어떻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정말 깨우쳐 줘야 할 것은요. 어떤 보상이 아니라 공부를 잘했을 때 너가 원하는 이것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얻을 수 있다는 성취감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경 써 나가야 할 것은 아이에게 삶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는 어떤 과정에 대한 재미를 주는 것,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나서 그것을 다 해결냈을 때 그런 어떤 성취감이 주는 어떤 즐거움, 기쁨을 알게 하는 과정, 이것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아이에게 학습의 어떤 성취감을 주는데 여기에 더 집중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좀 보상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고 싶다 싶을 때는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아이와 같이
엄마와 같이 부모님과 같이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이번 학년에 우리는 어떤 것들에 주력해 나갈지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돼 가지고 계획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이뤄냈을 때 그 과정들을 다 좀 이행해 나갔을 때 너가 원하는 무언가를 엄마가 제시해 줄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무엇이다? 현실성이 없는 보상을 제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내뱉은 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나가는 모습 또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보상에 길들여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남발해서도 안 되고 어쩌다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때 이렇게 커다랗게 전해주면 그 기쁨 또한 크고 그 보상에 대한 가치는 더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의 칭찬 그리고 피드백이 가장 큰 보상이다. 초등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 엄마에게 인정받는 거를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칭찬해주기. 그렇다고 해서 뭐 영혼 없는 칭찬, 잘했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리액션을 해주면서 적절하게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응원해주는 그게 가장 최고의 보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